네, 문화 해석과 향유 네트워크 대표 박준영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대학에서 연극 관련된 강의하고 있고요. 또 일반 영역에서는 시민들과 더불어서 연극 보고, 영화 보고, 관련 이론들 같이 공부하고 이런 모임들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저도 15분 동안에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잡아본 주제가 연극입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매체는 여전히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분 동안에 이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가 있다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극 많이 보세요? 안 보시죠? 왜 안 보세요? 비싸요. 멀어요. 홍보 안 돼요. 또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연극을 잘 안 보게 되는 4대 불가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난데없이 하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뭔가 비교 대상이 있겠죠? 뭐에 비해서 비싸요? 뭐에 비해서 멀어요? 뭐에 비해서 홍보 안 해요? 뭐에 비해서 어려워요?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네, 영화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공정한 분들입니다. 연극과 영화는 완전히 다른 매체죠. 근데 영화에 기대는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서 연극에 들이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갤러리에 미술을 보러 갔는데 벽에 붙여있는 그림을 보면서 난 동영상이 좋은데 왜 그림이 안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의 시대에 영화 매체가 죽었다 깨나도 따라오지 못하는 연극만의 독특한 매력을 3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감독의 시선입니다. 감독이 무엇을 통해 바라본 세상입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장 친근하게 일상적인 그 시선으로 포착해서 보여준다고 느껴지는 영상 매체는요, 실은 감독이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입니다. 비일상적이고 기계적인 시선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죠? 우리가 평상시 볼 수 없는 그것, 상상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세계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가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연극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적 시선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2가지 그 차이점에서 결국 그 감상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감나는 연기, 영화가 더 실감납니까? 연극이 더 실감납니까? 영화가 더 실감나죠. 주먹 날라옵니다. 머리 부딪힙니다. 푹 튑니다. 영화는 정말 리얼하게 장면들을 포착해 내는 것 같아요. 수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한여에 중견 배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새파랗게 젊은 여배우가 이 중견 여배우의 뺨을 때려야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촬영 현장에서 보니까 이 중견 여배우 윤여정 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가자. 왜 한 번에 가자고 얘기하죠? 선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긴장된 나머지 잘못 때리게 되면 여러 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한 번에 때려라 지시한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젊은 여배우 이를 악물고 한 번에 갔습니다. 윤여정 씨 땀 부풀어 오르고요. 후배 배우 막 사과하고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감독 기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감나는 영상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 예술입니다. 영화의 실감나는 영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무수한 사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감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영화와 경쟁하기 위해서 연극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리얼하게 연기하자. 그렇게 해서 액션 장면을 이렇게 준비하고 만드는데 주먹이 어림없는 거리에서 스치는 게 아니라 코끝 바로 여기서 스치게 그렇게 연습하자. 연습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관객 많이 왔습니다. 부모님도 오셨어요. 흥분했습니다. 주먹 날렸습니다. 코 때렸습니다. 코피 터졌습니다. 그날 공연 대박.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공연을 해야 되는데 배우의 코가 이렇게 부어오른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연극이라고 하는 매체는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2주, 1달, 2달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감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하고 비교해 볼 때 연극은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아무리 영화가 리얼한 액션으로 난무한다 하더라도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이런 신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극은요, 어림없는 거리에서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파박 쓰러지는데 그 어림없는 거리에 쓰러지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이런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결국 영화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시선이기 때문에 내 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즐길 수가 있죠. 하지만 연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적 시선의 연장선상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이 내 눈앞에서 두들겨 맞고 쓰러지고 고통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쾌락과 욕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현장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그 동질감, 이게 바로 연극을 보게 만드는 매력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건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의 예술이 바로 연극입니다. 사건은 좋은 겁니다. 사고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사고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패션쇼 현장에서 패션 모델이 런웨이를 걸을 때 잘 걸으면 멋집니다. 하지만 접질러져서 넘어져서 사람은 죽게 생겼는데 관객들은 흥미로워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습니다. 가수는 민망해 죽겠는데 관객은 좋아합니다.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앞지퍼가 열려있을 때 좋아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죽겠는데, 민망한데, 난감한데 보는 사람들은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연극의 세계입니다. 연극은 한 달을 공연하든 10년을 공연하든 매일매일의 공연이 사고 한 번 없는 완전한 공연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흥미로움이라고 한다면 사건은 긍정적 의미의 흥미로움입니다. 사건은 일생일 때 한 번 겪을까 뭘까 한 그런 극적인 순간이죠.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대사를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능력이 없어요.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에게 모든 기대와 꿈을 내리쏟습니다. 근데 아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넌 된다. 넌 대단한 놈이야.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다니던 회사에 인사청탁을 해놨으니 가서 말해라. 될 거다.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어요. 가봤자 망신만 당합니다. 근데 하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멸감과 냉소와 빈정거림을 듣고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취직을 못했다는 이유로 야 이놈 자식아 그렇게 살 바야 목을 매라 목을 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대꾸하지 않던 아들이 처음으로 대꾸합니다. 아버지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제 목을 스스로 매겠어요. 여러분 이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사, 대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TV나 영화 매체 같은 경우에게 배우에게 이 대본이 언제 주어집니까? 대부분 바로 전날, 직전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쪽대본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심지어 작가가 그날 써가지고 팩스로 현장에 보냅니다. 그러면 슛 들어가기, 촬영 들어가기 20분이나 뭐 이런 때 그걸 읽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솔직히 이 대사를 가지고서 이 인물이 겪는 좌절과 고통과 이 마음의 깊이 있는 그 정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어렵겠죠. 그냥 순발력으로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연극 같은 경우에는 대본이 언제 나옵니까? 그리스 비극은 2500년 전에,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최호가 입세는 100년 전에, 창작가 30-40년 전에. 그리고 연습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6, 7시간씩 연습하는 걸 최소 2개월, 3개월, 동유럽은 6개월, 러시아 레퍼토리 시스템에서는 1년 동안 이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 기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아버지라는 대사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얘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까? 아버지. 수천 수만 가지 버전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 아이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는 무엇인가? 이 한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는데도 꽤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극을 예술 되게 하는 절대 시간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빠르고 순발력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대사를 연습하고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몸비쳤던 배우가 실제로 공연도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2주, 한 달, 뭐 2달, 10년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 공연 가운데서 어느 날 정말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배우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제 목을 스스로 매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얘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건입니다. 그냥 흉내내는 연기가 아니라
그 아들로서 아들의 마음을 갖고 표현해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건의 순간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배우들도 몰라요. 다만 능숙하고 역량 있는 배우들, 준비된 배우들은 10번 공연을 하면 대여섯 번 그 사건의 순간을 재현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배우들은 평생 한두 번 겪어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중독성 뽕이기 때문에 한번 이 경험을 하고 나면 대학로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맴달고 있는 대학로의 망령들이 아직도 대학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바로 이 사건의 순간을 체험하기 때문에 배우가, 그리고 그 순간에 같이 관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연극이 영화보다 매력적일 수 있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TV나 영화도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매력 포인트. 영화가 죽었다 깨나도 연극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 세 번째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소통입니까? 관객과 배우의 소통입니다. 영화는요, 관객과 배우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극은 어떻습니까? 배우와 관객이 끊임없이 상호 소통하는 예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무대에 불 켜지고 객석들은 불 꺼지고 무대에 있는 배우는 여러분한테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은 여기 무대 위에 간섭하지 않고. 영화 보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실의 권력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누가 쥐고 있어요? 제가 쥐고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소통의 100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의사소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 어떤 진심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액면과 말이 가지고 있는 전달의 지분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텍스트 자체 20, 3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럼 더 많은 부분은 뭡니까? 비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참 잘생겼다. 이거 칭찬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참 잘생겼다 라고 말하면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말보단 이게 어떤 악센트, 리듬, 그 다음에 고조장단, 표정, 제스처에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공간에서 연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관객과 소통한다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100이라고 하는 액션을 보내면 여러분은 적어도 7, 80%를 리액션으로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 소통은 중립적인 소통이 있고 긍정적인 소통이 있고 아주 긍정적인,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그렇게 반응하고 계세요. 긍정적인 반응,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들은 모여서 사건의 연극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건의 연극은 절대 연습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멈춰 있어요. 그 한계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실시간에, 실제 공연에서 관객의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였을 때 그 에너지로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극에 있어서 관객의 역할은 배우 못지않게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리액션의 에너지가 모이면 어떤 연극을 만듭니까? 사고의 연극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극의 매력입니다. 매일매일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연극이 사건 되게 만드는 그 중에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내가 한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을 보실 때는요, 자연스럽게 반응하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시고, 한숨이 쓰여지면 한숨을 쉬시고, 눈물이면 눈물이 나고, 웃고 싶으면 웃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건요, 관객이 가득 찼다고 해서 그 연극의 공연의 반응이 좋은 건 아닙니다. 가득 차도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날 반응을 너무 안 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물어봤죠. 연극 재미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같은 관객이었습니다. 거의 처음 연극을 접해본 거죠. 그러니까 낯섭니다. 낯설어요. 자리도 좁고 등받이도 없고 따닥따닥 붙어있고 바로 코앞에 배우가 연기하는데 이거 방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웃기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웃기는 장면에서 웃기 직전에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0명이 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웃으려고 다 멈춰버린 겁니다. 아, 앞에 있는 배우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구나. 절대 반응하지 않는 부정적 리액션의 관객들이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건의 연극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편안하게 웃고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얘기는 안 되죠. 얘기는 안 되고 편안하게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하실 때 좋은 연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극이라고 하는 게 영화와 얼마나 다른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연극을 보는 즐거움은요, 내 일상적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극적인 경험을, 무대 위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사고의 긴장을 가지고 사건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런 사건의 연극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 의미에서의 중독적 매력이 연극 가운데는 오롯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보러 가야죠. 대학로로 고고싱! 감사합니다.